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검색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서 내일장의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깐 놀랐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코어로 마감이 됐잖아요. 네. 연중 거의 최고점 부근에 코스피 코스닥 다 놓여져 있는데 이번 3월 FOMC만 잘 넘기면 다시 코스피 3,000, 코스닥 900 넘길 수 있을까요? 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미국 시장이 좋아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는데 맞아요. 약간 용두사미처럼 됐고 장 후반에 조금 힘을 좀 내준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패턴을 보면 최근이 아니라 거의 제가 주식시장 봐온 이래로 계속 그랬습니다. 미국이 좋을 때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날 생각보다 좀 안 좋고요. 미국이 너무 빠졌을 때도 생각보다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항상 반대로 생각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엔비디아 급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할 때는 우리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고 네.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오를 때 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는 몇몇 종목만 올랐다. 참 맞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도 내일장의 주가 전망을 한번 맞춰볼게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90%의 적중률을 달해주셨어요. 업앤다운. 지금 5주 연속인가 90%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제작진이 알아보니까 레고캠바이오 업을 주셨는데 네. 그 다음날 하락했대요. 네, 그래서 90%래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셨군요. 저는 네. 모르는 줄 알고 말해드렸는데. 근데 레오캠바이오 거의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근처까지 아마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날만 못 가고 그러고 나서 네. 계속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매일매일 다 맞추면 뭐 네. 예, 여기 안 있고 저기 미아리에 가 있어야죠.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남은 하나의 종목까지 맞춰볼게요. 저희가 100%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앤다운 10개 종목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의료기기, 건설, 화장품, 금융입니다. 어제는 거의 2차 전지가 다 석권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한번 볼게요. 예. HLB 3.1%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HLB 생명과학은 16%의 상승을, 알테오제는 또 3.88%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HLB 생명과학으로 볼게요. 사실 HLB가 그 루머 때문에 예. 뭔가 신약 승인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장중에 출렁였는데 최근에 많은 바이오주들이 이런 루머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3월이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감사 보고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3월 말쯤 4월 초 이제 3월 말 4월 초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럼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그러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심하자라는 쪽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파맵신이 얼마 전에 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맵신도 사실은 상장 때 제가 뭐 IR도 가보고 했던 회사인데 굉장히 기대가 컸던 회사였는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HLB나 이게 이제 바이오 쪽은 항상 보면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고 HLB는 약간 특이하게 이제 우회 상장을 했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약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이고 결국에 이제 대박 아이템을 하나 터트려야 돈을 벌기 시작하는 최근에 알테오젠이 급등하는 이유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셀트리온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HLB가 그 다음을 가고 있는데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승인이 곧 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물론 병용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2차, 3차도 아니고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또 고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작은 루머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 심리가 어떠냐면 사실은 수익이 나고 있어도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맞아요. 오히려 물려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언제 빠져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은데 이런 찌라시가 돌면 사실은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회사에서 대응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이제 좀 그런 위에서 본의 아니게 물량을 뺏기신 분들은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다.
이런 건 좀 시장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게 피해를 당한 쪽이 뭐 많았죠. 네. 예, 뭐 신테카 바이오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며칠 전에. 또 하나가 지금 그쪽이죠. 펩트론도 맞아요. 그 이슈가 돌면서 한번 좀 급락을 했다 다시 올라오곤 있는데 아직도 그 급락분을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오히려 금융 당국이 지금 뭐 주주와의 대화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것부터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작정하고서는 일부러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아, 배 아파, 혹은 나도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그런 요인으로 루머를 만든 거라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색출하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페널티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타겟이 되는 게 바이오였고 오늘은 그로 인해서 HLB가 갑작스럽게 장중에 출렁이었습니다. 반면에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어요. 근데 네. 원래 대부분 같은 그룹사들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근데 HLB 생명과학이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서 윗꼬리를 좀 달았죠. 사실 더 올라갔었는데 네. HLB 생명과학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HLB가 개발하고 있는 간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 한마디로 이제 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기대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HLB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HLB 생명과학은 그래도 따로 이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제약 이런 회사들이 네. 이게 HLB는 셀트리온이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거고요. 여기도 나중에 가면 또 뭐 다 합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계열사, 자회사들마다 유통을 맡는 회사가 있고 그쵸. 판권, 특히 국내 판권 맡고 있는 네, 회사가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HLB 생명과학도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16%의 급등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HLB 그룹주 내일장에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오늘 저희 앞서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한 분은 홀딩, 한 분은 나는 강심장이 아니어서 여기서 하차할래 하고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다 업이요? HLB 그룹들 다 업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은 루머 때문에 좀 흔들렸다 그러면 오늘 못 갔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내일 시장은 또 내일 다시 열리기 때문에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지만 HLB가 다시 내일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HLB 생명과학은 조금 덜 오르고 뭐 HLB 제약은 좀 더 오르는 이런 형태로 키 맞추기를 좀 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오늘 못 간 것까지 내일 반영을 해서 키 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업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제주은행인데 저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행주가 오르는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제주은행 그렇게 돈 많이 벌어요? 일단 뭐 회사 규모 대비해서죠.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시총 대비해서 버는 금액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신한은행 계열이죠. 신한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한지주에. 제주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역삼역에 가면 있습니까?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역삼역 몇 번 출근인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하나 있고요. 제주도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은행이 신한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지역 제주분들은 뭐 제주은행을 가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이제 그 지방은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좀 큰 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은행도 제주를 잘 부리죠. 네, 이럴 때. 김민수 대표님인 줄 알았어요, 조금 전에. KB금융이 오늘 한 4% 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는 금융주입니다. 특히 은행을 끼고 있는 금융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정부의 규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데고요. 그럼 정부가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근데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업은 문제가 뭐냐? 돈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맞아요. 은행들은 돈도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국민들이 낸 이자 가지고 돈을 번 건데 이거를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따로 안 하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배당을 하든 뭐 소각을 하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할까? 저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매니저들이 네.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뭐 저는 4대 은행 지주사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방은행들도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저는 사실 제주은행을 어떤 격으로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 방산으로 예를 든다면 방산에서 돈 많이 벌고 대장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근데 주가 단의 상승폭이 큰 스페코 거는 뭐 이렇게. 네, 퍼스텍, 네. 스페코와 아스트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주은행도 그런 테마성 흐름을 띠는 약간 실체가 없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약간 가미 됐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워낙 작으니까 네. 예, 더 빨리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테마성 흐름도 있긴 하지만 제주은행이 실질적으로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네, 예, 수혜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 건 그렇죠. 맞는 거다.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네. 오늘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죠. 은행주 사겠다라는 표명을 했는데 제주은행이 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변동성은 클 수 있는데 내일 일단 뭐 음봉이나 하락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은 장중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는 지금 14,460원 선인데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뭐 직전 고점 정도 보시는 아.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신고가 행렬까지 이어지기는 네. 좀 부족하고요. 또 한번 저항을 받겠죠.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금융주들이 올라오면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이나 이런 신한지주가 올라오면 또 같이 좀 따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저PBR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는 은행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주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삼부토건입니다. 오늘 7.62% 상승 마감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뭐 이제 푸틴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우리는 휴전을 하려고 종전 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엔 좀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뭐 사실은 건설 기계부터 시작해서 재건 뭐 삼부토건까지 올라왔는데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좀 보면 차트나 쭉 한번 돌려보시면 네. 예전에 처음 재건 얘기 나올 때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고점 찍고 그 고점 근처도 못 가고 있죠. 예,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넘게 계속 재건했는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매경에서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50년에 발발했죠. 6월 25일 날 발발해서 제 기억으로는 51년도 한 여름쯤부터 이게 휴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배제되고 이제 한국, 소련, 중국이 이제 했는데 중공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휴전된 게 53년 7월이었습니다. 맞아요.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기간이 더 길었어요. 2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엄청난 뭐 사상자도 많이 나왔고 전쟁이 커졌는데 많은 세계에서 온 군인들도 죽었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만큼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서로 국가 간의 자존심도 있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옆에 폴란드도 다 한 번씩 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걸려 있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타개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뺏길 수 없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자금 지원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이게 생각보다 좀 지리해 줄 수 있다. 단기 테마성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휴전 과정에서도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국가만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아니라 워낙 이제 네.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종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삼부토건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정말 뉴스가 나왔을 때 튀어오르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맞고요. 뭐 막상 이제 진짜로 종전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급등을 하겠죠. 네. 뭐 종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전쟁을 멈췄다라고 하면 급등을 할 텐데 그때가 아마 단기 꼭지일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막상 열어보면 재건할 때 삼부토건이 얼만큼 가져올지 맞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한테 뭐 지원해 준 게 별로 없죠, 사실은. 뭐 근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그런 걸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 시작한다면 수혜가 예상되는데 정말 얼마나 떨어지는지 체크하는 것도 힘들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그걸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맞아요.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고 특히 있습니다. 뭐 러시아 쪽이라면 중국이 또 그쵸. 그럴 수 있고요. 그럼 3부토건 내일장은 다운인가요? 일단은 그래도 업이겠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거래를 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라가더라도 음봉을 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부토건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슈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아직은 살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업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APR이 13%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공모주였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 이후로 계속 상장 이래 내려갔었잖아요. 예. 오늘로 인해서 공모가 위까지 다시 올라왔다고 들었는데요. APR 오늘장의 상승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지금 다시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다시 한번 그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비올이 사실은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상장 이후에. 그러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왔다. 특별하게 APL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오히려 비올 뉴스가 더 컸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APL도 같이 좀 뭐 그 키 맞추기를 하는 형태. 그래서 시가총액 보면 아마 클래시스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오늘은 비올 덕에 미용 의료기기가 상승하면서 너무 많이 빠졌네 APR 기대주였는데 이러면서 오늘 끌어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뭔가 약간 시장의 분위기 조성 덕에 올랐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라던가 추세 상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APR의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모멘텀이 있을 테고 반면에 보호해소 물량으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좀 올라오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11.8%씩 지금 한 번 나와야 되고 또 한 번 또 나와야 되고 두 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호해소 물량 자체가 금방 풀릴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수급의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APR 그러면 뭐 더 빠지겠냐? 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거니까 올라오면 같이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이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크다 해서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지금은 당분간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상승 보여진다. 왜냐? 여기서 APR이 크게 오르거나 추세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또 보호해소 물량을 빌미 삼아서 그렇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수 좀 있다. 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러니까 비올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PR 대 예, 클래시스 이렇게 대결을 붙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클래시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수출이 더 아직 일단 ROE도 허하게 좋고 그다음에 네. 깔아놓은 이제 기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뭐 부품만 팔아도 사실 소모품만 팔아도 마진율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네. 이 안정화된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보면 뭐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기계를 팔 때는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크지 않지만 나중에 교체되는 소모품을 계속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신규 장비를 또 교체해주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시장을 잠식시키는 건데 확보된 고객들은 웬만하면 안 떠나고 네. 또 업그레이드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기존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APR은 또 APR 나름대로의 이제 가정용으로의 또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좀 판매가 확 되면 또 한번 이슈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APR보다는 클래시스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내일장은 오를 수 있다. 업 의견 드렸어요. 전체 10개 오늘 업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보시죠. 오상 헬스케어만 빼고 다운, 네. 이것만 다운이고 네. 나머지 다 업을 주셨네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오늘은 예, 레고캠
바이오로 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지난주 네, 이거 네. 하나 못 맞추셔가지고 네, 90%였는데요. 네. 레고캠바이오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제 뭐 4월 5일부터 열리는 이제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은 몇 개 안 보이죠. 뭐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이 정도가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그 ADC 항체 의약품이죠. 이제 이 ADC 의약품의 링커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면 네. 이쪽 관련 기술을 협업하기로 ST팜과 지금 ST팜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기술을 만들 테니까 너네가 만들어줘 위탁 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기술 수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체랑 클로이드라는 이제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링크가 필요한데 그 링크를 연결하는 기술이 ADC 기술이고 그 안에서 링크를 담당을 뭐 레고캠 바이오가 굉장히 잘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 수출이 빨리빨리 잘 되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일단 9만 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지난주에도 레고캠바이오를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당시 목표가 8만 5천 원이었거든요. 네. 조금 높여서 네. 9만 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클로징Bet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서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장 무난히 이 선물오션 동심하길 지나길 바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